광고 수익에 의존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100명 강연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 마감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결국에 진짜 100명 중에 95분, 97명은 사라지세요. 오늘은 이태원에 갑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가보고 싶은 카페가 있어서 거기서 작업 좀 하려고요. ASB. 와. 그러면 딴 데 가면 되지. 여기 근처에 아까 좀 좋아 보이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여기였어요. 힛커피. 보는데 이쁘더라고. 안녕하세요. 제가 말했죠. 우연히 찾는 곳이 더 매력적이라고. 진짜 좋은데? 이 맛에 노마드하지. 와. 이게 좀 콜드빙한? 뭐 그런 음료라는데 콜드브루에 크림을 넣은 거래요. 근데 너무 맛있다. 이제 좀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유튜브로 나를 브랜딩하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삶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뭔가 색깔 있고 컨셉 분명한 카페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우연히 또 이 카페를 찾게 됐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18분을 코칭을 3일 동안 해드렸어요. 유튜브 주제 선정부터 브랜딩, 수익화 관련해서 그 고민들을 다 코칭해드렸는데 제가 촬영한 거를 다시 보는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하다가 이게 9시간짜리 분량이었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그냥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공개하는 것 자체가 큰 결심을 한 거니까 끝까지 보신 분들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그러면 너무나도 뿌듯할 것 같습니다. 광고 수익에 의존하면 안 돼요. 그건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결국에 유튜브에서 나를 브랜딩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광고를 받는다고 해도 그 광고가 매 컨텐츠마다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구독자들의 피로도가 괜찮을지, 그리고 내가 광고 쪽으로 의존한다라고 했을 때 조회수에 대한 압박도 정말 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광고 비용으로 한 편당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조회수가 최소한 얼마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조회수의 반의 반도 안 나왔어요. 광고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간 거야, 보다가. 그러면은 물론 콘텐츠의 기획을 잘하고 그런 걸로 극복할 수 있겠지만 광고에 의존한다는 거는 지속 가능함에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미리 좀 인지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제 자신한테 브랜딩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은 아예 새로운 진짜 전혀 다른 주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 채널 말고 새로운 채널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새로운 주제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 이 국제부부 채널에서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닐 테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뾰족하게 난 상품 서비스만 판매하면 돼, 난 브랜딩 같은 거는 괜찮아 라고 한다면 정말 니쉬하게 들어가도 괜찮지만 콘텐츠를 사실 한 3개, 4개 봤거든요. 온보딩 준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은혜님은 상품 판매보다는 진짜 내가 아직 명확하게 메시지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 내 메시지에 공감하고 그 공감한 사람들이랑 원데이 클래스를 하고 그리고 내 공간에 초대를 하고 그렇게 뭔가 그분들이랑 같이 밀도 있는 브랜딩을 해나가고 싶은 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걸 줄 수도 있어요. 컨텐츠에서. 근데 그것들은 다 수단이라는 거예요. 내 메시지를 시청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수단. 이 메시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컨텐츠에서 너무 다양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한 은혜님의 컨텐츠에서는 다른 뭐 인테리어적인 아니면 뭔가 감성적인 무드를 하면서 우드 카빙을 통해서 힐링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사실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은 적어주셨던 그런 신청서랑 그리고 온보딩 그 질문지에서도 그런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콘텐츠에서 온전히 그런 걸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거랑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화장실 청소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작업을 한다던가 내 브랜드의 결과 그렇게 맞지 않은 거죠. 제가 요즘 커밍썬 채널에서 브이로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모든 걸 다 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메시지와 내 방향성에 맞는 부분만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4주 동안 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메시지를 도출하고 페르소나를 구체화해보는 거예요.
메시지를 도출한 다음에 그 메시지가 명확해지면은 내 방향성이 명확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떤 결의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그 컨텐츠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은 페르소나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우드카빙을 하고 초록초록한 식물을 좋아하고 시끄럽거나 이런 것보다는 나무에 사각사각하는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렇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콘텐츠가 나올까요? 내 선택의 기준이 명확해질 거예요. 내가 하루에 A부터 Z까지 했는데 이 A부터 Z 중에서 내 메시지에 그리고 내 페르소나에 핏한 것들은 어떤 거구나. 그런 것들이 그럼 내 브이로그에 들어가겠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사실 커밍순에서도 만약에 어떤 콘텐츠에선 돈이 중요하다고 했다가 어떤 콘텐츠에선 숫자, 뭐 조회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다가 어떤 편에서는 계속해서 만약에 메시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콘텐츠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밀도 있게 모일 수 있을까? 이거를 꼭 진짜 머릿속에 새기시고 한 달 동안 한번 디벨롭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폴리님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사실 뭐 편집적인 스킬이나 영상의 뭐 구조 이런 것보다는 이거는 뭐 나중 이야기고, 폴리님이 그래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뭐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콘텐츠를 몇 개를 봤는데 콘텐츠에서 스마트 스토어 얘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 물론 스마트 스토어랑 그런 쪽으로 연결을 지어야죠. 당연히 내가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수익화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이후의 이야기고, 일단 저는 폴리님이 지향해야 되는 가치는 식물하면 폴리가 아니라 식물을 통해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폴리가 떠오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식물하면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아요. 근데 폴리님은 폴리님만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냥 식물이 돈 된다고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폴리님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반응도가 안 나와서 어떡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공감하는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제안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건지를 해상도로 높여봐야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식물을 통해서 치유를 하고 힐링을 하고 그런 일상 속에 지친 사람들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게끔 도와주고 싶다라는 콘텐츠가 쌓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폴리는 뭐 식물 추천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여정을 콘텐츠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식물을 통해서 힐링을 하시고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꿈이 있다 보니까 작게나마 오프라인 스토어까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 과정을 보여줄 게가 아니라 목적성 있는 과정이 녹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방향성이 없는 거는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컨텐츠에서 내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내가 어떤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게 정의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내가 컨텐츠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좀 뭐 식물 얘기했다가 스마트도 얘기했다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은 내 브랜드 로드맵이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주제와의 페르소나가 정해지면 내 채널에서 무엇을 다뤄야 될지, 그래서 내 타겟이 누구인지, 그래서 내 채널에서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갖고 갈 수 있을지가 명확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단지 어떻게 보면은 식물이라는 거에 내가 관심이 많으니까 이 좋은 식물을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정도였다고 한다면 더 깊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정의가 돼야지 어떤 방향으로 내 브랜딩을 해나가야겠다라는 명확한 방향성이 생길 테니까요. 진짜 해내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큰 채널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 유튜브 규모에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또 얼마 전에 100명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도 일주일 만에 다 마감이 됐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메시지의 힘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전달한 밀도의 힘이구나. 어떻게 보면 폴리님이 여기 저랑 이렇게 미팅을 하고 계시는 것도 그 부분이겠죠. 사실 당연히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낼 때 이미 몇만 명인 채널, 그 식물 채널들보다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채널들은 진짜 많지 않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근데 지금 하나의 채널에서 하고 싶으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되면 초기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채널에서 기대하는 게 형성이 돼야지 계속해서 이 채널에서 업로드되는 콘텐츠마다 소비를 할 텐데, 그랬을 때 지금 로마님이 하고 싶으신 게 비즈니스 홍보도 하고 싶고, 나중에 아동복과 관련된 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외국인과 한국인을 모두 잡고 싶고, 이러는 것들 자체가 사실 콘텐츠의 모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성이 분명히 있어야지 내가 콘텐츠를 쌓아갈 때 방향성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방향적으로 스플래시 형태의 그런 목적성이 있다 보니까, 저는 정원님이 유튜브에서 가장 무게중심을 두는 목적을 하나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지금 컨텐츠의 결은 국제 결혼에 대한 Q&A, 연애, 그런 쪽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컨텐츠를 봤을 때 사람들이 과연 정원님의 비즈니스를 궁금할 것인가, 그리고 육아복, 아동복을 궁금해 할 것인가. 가장 핏한 건 지금 주제에서 정원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딱히 없어요. 저는 그나마 연결을 짓는다면 국제 결혼과 국제 연애와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거. 단순하게 나는 내 와이프와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쌓아가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내 비즈니스를 홍보를 하고 싶고, 그리고 와이프의 아동복을 런칭을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방향성은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채널에서 약간 문화적인 뭐 차이점이라든가 뭐 익숙함 속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그게 하나의 또 이제 그 좀 무게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좀 너무 광범위한 좀 주제일까요? 거기서 저라면 더 좁혀볼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냥 문화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목적성이 없는 거죠, 사실. 그렇게 지속을 했을 때 결국에 진짜 100명 중에 95분, 97명은 사라지세요. 왜냐하면 내가 컨텐츠를 아무리 내가 기록용이라고 하더라도 올리는데 당연히 5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의 사실 시간이 들잖아요. 지속을 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로마님의 시간과 에너지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국제결혼과 관련해서 난 이걸 공유함으로써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이 있는 사람들, 그런 니즈가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싶어라는 그 방향성이 만약에 생겨요. 그러면 지금보다 컨텐츠가 더 뾰족해지겠죠. 네네. 왜냐하면 나는 누구를 도와야 될지가 명확해지니까. 아, 이해했습니다. 네.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정말 유명한 뭐 인플루언서의 국제 결혼한 사람이 본인들의 썰을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그걸로도 충분히 수요가 생길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팬베이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트래픽을 쌓아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영향력을 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물론 내가 1년하고 3년하고 5년 하면은 지금보다 영향력은 생기겠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해서 10,000명을 모으고 30,000명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나는 이 채널에서 그런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 홍보하고 싶은데 홍보가 안 돼요. 왜냐면 목적성 없이 모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걸 홍보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생깁니다. 얘 갑자기 왜 연애 막 관계 국제결혼 얘기하고 문화 차이 얘기하고 하다가 왜 갑자기 자기 사업 얘기하지?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억울하죠. 나는 어쨌든 내 이런 비즈니스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쌓아간 건데 결국에 내가 이렇게 트래픽 모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네. 진짜 알려주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나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병진님이 스스로를 발음 알려주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은 수단인 거예요. 영어 발음은 수단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영어 발음을 왜 알려주는지, 나한테 과거에 내가 영어 발음이 어떠한 뭐 전문성이 없어서 아니면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어떤 결핍이 있었는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영어 발음과 관련된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고, 네. 그래서 그 결핍을 극복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이런 방향성을 알려주고 싶어를 가야 되는 거지. 나는 그냥 발음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가게 되면은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어쨌든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내 이 주제에서는 난 뭘 말해야 되는 거지? 이거에서 아마 충돌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 이유가 내가 그래서 이 발음을 내가 사람들을 고쳐주면은, 알려주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내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발음이 고쳐짐으로써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안 해봤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을 아직 안 해봤으니까. 전문성은 이제 당연한 거예요. 네. 이제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이걸 수단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발음 쪽에서 전문성이 있어. 왜냐면 저는 이제 나가야 되니까 영어 관련된 그런 유튜브랑 그런 거 많이 보는데, 병진님이 그냥 엄청 가볍게 찍으시잖아요. 그런데 전문성이 확실히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이미 발음 알려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발음만 알려주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이 발음을 알려주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전달하지? 발음이 이렇게 좋아지면은 너는 원어민을 만났을 때, 아니면 해외를 나갔을 때, 아니면 비즈니스 영어를 할 때 어떤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거야. 어떤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 뭐가 달라질까? 이거를 내가 없던 거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결핍에서, 내가 과거에는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데, 근데 영어 발음이 좋아지고 나니까 어떤 게 달라지더라. 왜냐면 이게 당연히 지금은 감이 안 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를 파고들어야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모여야지 내가 나중에 비즈니스를 하든, 아니면 커뮤니티를 만들든, 클래스를 오픈하든, 컨설팅을 하든 나랑 결이 비슷한 사람이 와요. 내 메시지에 공감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트래픽적으로만 내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실제로 나는 퍼스널 컬러를 그 컨설팅 해주시는 강사분들을 양성을 할 거야, 그게 목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트래픽이 작아도 상관없죠. 오히려 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사람들만 소비를 할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연예인의 퍼스널 컬러나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그런 부분을 했더니 트래픽이 잘 나와서 이렇게 갖고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어떤 우선순위여야 되냐면, 나는 이 퍼스널 컬러를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걸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수단이 어떤 거지? 아, 연예인을 예시로 들면서 이 연예인의 퍼스널 컬러가 왜 잘 어울리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메이크업과 이런 컬러를 착장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더 빛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드려야겠구나, 컨텐츠에서. 이렇게 갖고 가야지 순서가 맞는 거지. 단순하게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이걸로 해야겠어가 아니라, 나한테 의미 있는 건 이 방향인데 이 방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컨텐츠의 시리즈물로 갖고 가야지,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퍼스널 컬러를 왜 알려주고 싶은 걸까? 그냥 단순하게 돈 벌려고가 아니겠죠. 물론 뭐 윤진님의 어떤 에피소드나 결핍이나 이런 것들을 더 디깅을 해야겠지만, 내가 과거에 뭐 TPO나 아니면은 내 컬러나 나한테 어울리는 그런 걸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자리에서나 아니면 뭐 어떤 자리에서 내 가치나 내 이런 게 좀 첫인상에서 깎이면서 시작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내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나 이런 것도 안 나오더라.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연애를 할 때, 아니면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와 스타일링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 이런 결핍이 있어서인 건지, 수익하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윤지님이 저는 이 한 달 동안 집중하셨으면 좋겠는 게 어차피 컨텐츠는 만들면 만들수록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과 관련된 나한테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수단이 상품과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난 퍼스널 컬러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고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자신감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게, 자신감 있고 주도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지에 의하면은 내가 내 가치에 대한 확신, 내 외적인 매력도 어떻게 보면 내 전반적인 매력 중에 하나잖아요. 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비즈니스 상대를 만나서도 뭔가 그 대화를 주도하고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라이프 스타일을 나는 알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퍼스널 컬러를 알려주는 사람과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레벨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항상 그런 제안이 올 때 내 채널 핏이랑 얼마나 맞는가, 그래서 내가 그 채널에 노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회와 어떤 아웃풋이 생길까를 좀 저는 항상 많이 고민을 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윤진님의 메시지와 브랜드의 방향성이 전문성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그런 퍼스널 컬러와 퍼스널 스타일링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전문직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 중에서 윤진님의 고객이 있다, 잠재 뭔가 팬이나 고객이 있다라는 판단이 드신다고 한다면 저는 출연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윤진님이 빠르게 내 방향성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브랜드, 만약에 내가 진정성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채널에서 돈 얘기만 해. 그러면 그 채널의 트래픽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채널에 나간다고 했을 때 핏이 맞지 않겠죠. 그러면은 굳이 출연할 필요가 없겠죠. 여행 컨텐츠로 구독자를 모으고 있지만 이 구독자분들을 모아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가 명료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웅님이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아이와 가족들과 세계 여행하는 것들을 여정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한 5,000명, 10,000명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과연 나는 뭘 하고 싶은 걸까를 먼저 지금 타이밍에 고민을 해보셔야 나중에 번아웃이 안 와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독자가 많아진다고 하면은 그게 정답일 줄 알고 10,000명, 20,000명, 30,000명을 모았는데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는 게 광고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은 진짜 현타가 세게 오는 거죠. 광고는 사실 지금도 역제안하면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내가 수익 수단이 광고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매 컨텐츠마다 광고를 할 수 없단 말이죠. 사람들의 피로도도 있고, 그리고 나 역시도 광고를 받았으면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광고 없을 때보다 내가 자유도나 아니면 자유롭게 행복하게 영상을 찍고 이러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봉님의 컨텐츠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루비파파 채널을 운영한다면 나는 뭘 하고 싶을까? 뭘 할 수 있을까? 를 했을 때 그냥 다른 여행 유튜버들과의 차별성은 사실 내가 가족과 함께, 딸들과 함께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가족 여행, 정말 소수 가족 그룹의 여행을 내가 루트를 만들어주는 정말 1인 여행 기획사를 만든다던가, 그렇게 내 비즈니스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내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분들은 분명히 그냥 혼자서 돌아다니는 컨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돌아다니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욕망이 있을까요? 나도 가족들이랑, 나도 내 아들이랑, 나도 내 딸이랑 저렇게 여행 가고 싶다. 근데 가족끼리 저렇게 여행 가면은 손도 많이 가고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결핍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루비파파님이 그거를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거죠. 수익 파이프라인은 그 사람들의 욕망, 결핍을 해소해 줄 때 나오게 될 테니까요. 나라면은 이 채널을 어떻게 기획을 하고 브랜딩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좀 나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우님도 한번 꼭 이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로드맵이 생길 테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마 이번 콘텐츠는 좀 길다 보니까 아마 10%도 안 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우선 축하드린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위 10%에 드셨어요. 네, 제가 컨텐츠를 마무리하지 않고 제가 영상을 추가로 촬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좀 한마디를 더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정말 9시간짜리 분량을 30분으로 요약하다 보니까 치고 치다 보니까 네, 정말 눈알이 좀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저도 편집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냥 저는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좋거든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정말 내가 인생에서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구나. 이거를 제가 온몸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삶을 선택하고 이런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거를 더 많은 분들께 네, 좀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단 한 가지가 유튜브로 나를 브랜딩하는 퍼스널 브랜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분명히 내가 기대한 만큼 빠르게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불안하고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몇십만 크리에이터 분들, 그분들 역시도 이 시기를 겪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네,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막 포기하고 싶고 불안하고 이런 시기에도 결국에 킵고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삶의 변화, 정말 주인공이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네,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눈 너무 작아졌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뭐 출판 관련 소식이나 다른 프로젝트들 관련된 소식들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너무 네, 너무 피곤해서 네,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좀 더 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무리를 찍다 보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 가보자고. 결국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순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같이 가보자고요.